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주간아크로의 한지훈과 조은성 매니저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드디어. 네. 새해가 밝음과 동시에 각종 부동산 정책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죠? 뭐 많은 유튜브 분들 또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어제 새로운 정책들 엄청 올려놓으셨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했고, 네.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앞으로 어떻게 이 정책들이 바뀌면서 네. 시장 상황이 바뀔지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 앞으로는. 네. 한진 팀장님 많이 힘드셨나 봐요.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수영도 가고 지금 고민이 많았어요. 네. 정책 나오기 전까지 어떻게 되려나 진짜 큰일 난 것 같은데 뭐 저희 뭐 분양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세계가 힘드니까요. 사실 전 세계가 힘든 그렇죠. 부분인데 네. 정책을 풀어도 문제일 것 같고 과연 어떻게 되려나 하는 시점에서 어제 우르르 막 다 풀렸습니다. 규제들이. 그죠. 일단 기본적인 기조는 완화입니다. 네, 완화. 완화죠. 근데 뭐 대대적인 완화였어요. 사실 기본적인 건 이제 아파트 주택 시장에 대한 게 주된 목적인 것 같아요. 봤을 때는. 그죠? 네. 뭐 분양가 상한제 폐지부터 시작해서 뭐 세금도 많이 완화가 되었고 뭐 규제 지역도 강남 3지역 그리고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풀었습니다. 해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다시 어떻게 보면 갭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뭐 그런 기조로 지금 바뀐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투기판. 그렇죠. 뭐 투자하기 좋은 시점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 물건들이나 그런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지금 뭐 둔촌주공 사태가 가장 좀 큰 것 같아요. 둔촌 살리기. 지금 둔촌 그렇죠. 그런 그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둔촌 주공 때문에 지금 갑자기 푼 게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되게 많은데 뭐 어쨌든 둔촌 주공을 청약을 하셨던 분들한테는 큰 호재가 되었습니다. 뭐 가점 20점대도 지금 되는 판이었고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 둔촌 주공을 갔다 오긴 했는데 사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기사화도 됐지만 문의 전화가 빗발을 치고 있고 대출이 되면 전부 다 계약을 하겠다는 기조로 다들 바뀌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뭐랄까 이게 뭐 이제 부동산 시장들 뭐 고급 시장 어느 정도의 서울 있는 지역들 접근성이 저 같은 서민은 접근하기 쉽진 않아요. 사실. 그렇죠. 접근하기 쉽지는 않은데 이제 10억이 넘는 물건들에 대한 규제 완화는 좋다고는 보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DSLR이거든. 그렇죠. 그게 지금 기다렸거든요. 사실 작년부터 완화한다고 해서 그건 뭐 종부세, 뭐 취득세, 양도세 이런 거를 기다린 게 아니라 DSLR 완화되기를 좀 기다렸고 그 우리가 제일 중요한 금리가 뭐 그대로 간다거나 조금은 하향 조정한다거나 이런 거를 기대했는데 이 두 개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풀어버리면 뭐 지방도시를 살린다거나 뭐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긴 한데 글쎄 결국은 서울을 원할 거고 저는 조금 좀 약간 삐뚤어진 상태라서 좀 비관적입니다. 계속. 사실 지금 일반 시민들 뭐 이제 신혼부부나 이런 뭐 수도권을 제외한 좀 저가 아파트들을 구매하기는 가장 좋은 조건이 됐어요. 그렇죠. 대출도 많이 풀렸고 여러 조건들이 완화가 되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맞는 정책일 수도 있어요. 일반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긴 한데 저희는 어쨌든 부동산 전체 경기가 다시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는 사실 뭐 강남 이제 서울권 안에 10억이 넘는 10억 이하의 주택들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사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힘들었나 봐. 제가 지금 무주택자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그냥 지금 뭐 인천, 뭐 검단 신도시 이렇게 좀 보다가 규제가 완화되니까 성남, 분당 이쪽을 더 보게 되는 그렇죠. 고민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강남 3구랑 용산이 좋다는 거거든요. 규제가 다 묶였다가 다 풀리고 나서 결국은 강남 3구랑 용산이다. 여기가 제일 너무 좋다를 그렇죠. 색칠해 준 거거든요. 그거에 수혜 지역들 뭐 마포, 뭐 여의도 그리고 뭐 강남 3구 옆에 있던 뭐 강동구라든지 그렇죠. 뭐 이렇게 다시 활성화될 것 같긴 한데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서 이제 점프 뛰어서 들어오려면 그것 때문에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그 말씀하신 지금 지역들은 또 그들만의 리그가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이제 저가의 아파트들, 이제 무주택자들이 이제 새로운 아파트를 구매하는 분들은 사실 지금 규제가 완화가 되었지만,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되었지만, 사실 금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또 쉽게 접근하시기가,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쉽게 접근하기가 사실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뭐 서울 시장이 어느 정도 움직이고 활발해져야 그게 차츰차츰 뭐 경기도권, 지방권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어제 이제 발표가 났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둔촌주공 분위기는 엄청 좋아졌고, 사실 주변에서도 연락들이 좀 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모든 경제 전망가들이 내년 올해가 됐네요. 그렇죠, 올해 하반기라고 보는데, 다들 하반기라고 하면 그 전에 움직여야 된다는 걸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금 움직이려는 분들, 아니면 당장 어제 발표 이후로 움직이려고 좀, 저도 마찬가지로 좀 정신이 없어요. 좀 찾아보고 다니는데, 그런 분들 그랬을 때 아무리 또 보면 여의도거든요, 사실. 엄청난 수혜는 여의도거든요. 그래서 노들섬 쪽, 용산 쪽, 여의도, 이 트라이앵글 구조로 했을 때, 여기는 이제 강남 3구죠. 반포니까. 이건 용산이고. 그럼 여의도란 말이죠. 그럼 여의도는 너무 또 비싸다고 하니, 여의도의 주변 일대, 영등포, 뭐 영등포가 됐든, 마포. 요랑진, 마포, 공덕, 이렇게 또 봤을 때, 그걸, 전 이런 게 있거든요. 결국은 헤매지 말고, 그냥 중심 지역 들어가 버리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냥 강남 들어가거나, 그냥 용산 들어가거나 해버리면 되는데, 그러기에 마땅한 물건지가 또 없으니까. 거기는 이제 누가 봐도 좋은 지역이라서 지금 막아놓은 상태예요. 결국 그 두 지역만 지금 묶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의도거든요. 결국 여의도를 선택한 게 잘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우리가 있는 게 맞다라고는 생각하는데, 지금 뭐 아파트는 다 없고 다 재건축이고, 제가 좀 많이 찾아봤어요. 뭐 이제 트럼프 타워라든지 뭐 그런 오피스텔, 소형 오피스텔부터 대형 오피스텔이나 뭐 주택이 없으니까 다 노후된 재건축이니까, 그걸 봤는데도 거래는 없는데 호가는 또 높게 던져져 있어요. 그렇죠. 시범 아파트도 지금 최근 시세를 보니까 평당 1억이 훌쩍 넘어간 뭐 그런 실거래가 이미 시범 아파트는 기준점이 안 되는 게, 금매로 빨리 던지고 그 현금으로 운영하셔서 그렇죠. 여기 계약하시니까 다른, 제가 서여의도 좀 봤거든요. 한 2억짜리 네. 오피스텔. 마땅치 않아요, 할 게. 그래서 결국은 아크로인데, 아크로를 하자니 가격 대비 제 개인적인 만족도는 떨어지거든요. 여기 하이엔드, 네, 그래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남에 저희가 분양을 했었던 그런 많은 현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제 비교를 하자면 사실 규모 면에서는 아크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도 압도적이죠. 네, 떨어지지 않지만 대지 면적도 압도적이고 규모도 압도적이고.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좀 실용적인 면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브랜드도 그렇고 시공사 브랜드도 그렇고 그냥 현지 그냥 여의도 특성에 맞춰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뭐 좋게 얘기하자면 근데 또 나쁘게 얘기하자면 금액 대비해서 강남에 비해서 들어가는 자재다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아예 지금 처음으로 다 돌아와서 한진해운 건물, 이렇게 한진 건물, 뉴스홀딩스 이 건물 자리에 있을 때의 높이도 봤었고 주변 환경도 봤었고, 그게 재건축된다고 뭐 이제 MDM에서 매각을 이제 사고 부지를 매입을 하고 또 도급 계약을 하면서 지금 평당 뭐 950, 1000만 원 시대로 열린다 해서 처음 시작부터 비쌌어요, 여기. 그리고 그 전에 생활 숙박 시설이었고 등록이 맞아요. 그게 안 내줬거든요. 그 전 시장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고, 그러다 변동이 되면서 오피스텔을 받고 몬트레아 여의도를 알고 있다가 그때 몬트레아는 이제 몬트레아 한남이나 이렇게 했을 때 그렇죠. 최고급 자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도급 계약이나 공사비가 야 이거 대박이다 이랬는데, 대중성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선호도 브랜드 1위인 아크로를 선택을 했는데
조금 실망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있죠. 그래서 그래도 실용주니까 쭉 보다가 내가 왜 지금 이제 여기 뭐 시장도 어렵고 하긴 한데 이거에 대한 그거에 괴리감을 자꾸 느낄까 봤을 때 강남 분들이 외면하면 이 고급 주택 시장은 외면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분들이 선호하는 게 아직도 지금도 고급 자재에 고급 그거를 원하시는 것만 같아서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요. 그게 사실 뭐 모델하우스를 건립할 때도 그 자재 때문에 연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수입이 안 돼서 몇 달씩 걸리거든요. 뭐 대리석만 해도 몇 달 걸리고 그런 게 안 좋아서 그렇게 편의성이나 실용적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가 1세대 하이엔드가 아니라 2세대가 2.5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조금 외면받았지 않았나.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저희 아크로이드 더원을 이제 비교하시는 게 아마 브라이튼 아파트 후분양하는 아파트를 많이 지금 기다리시고 계시고 그 아파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세가 됐든 뭐 이제 일반 분양이 될지 임대 아파트로 갈지 결정이 되고 나서 저희 현장을 좀 고민하시는 분이 꽤 많으셨어요. 상담 중에도.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고 이건 저희의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됐고 그 건설사도 여태까지 후분양을 하면서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버텨왔는데 이걸 임대 아파트로 갈 것이냐. 아, 지금 이제 규제 완화되면서 바라던 바다. 왜냐면 여의도가 지금 그게 풀렸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가 그렇죠. 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건축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재건축을 보셔도 저는 이제 계속 여의도를 보는 입장에서도 딱히 그렇게 매력적인 상품이 없어요. 저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입지적인 측면을 봤을 때 여기가 너무 좋긴 좋아요. 아크로이더가 입지가 너무 좋아요. 말도 안 되게 너무 좋고 역세권도 너무 초역세권이고 그 밑에 아예 차라리 그 트럼프 타워 쪽 그쪽을 조금 선택하면 모를까 여기만한 데는 없어요. 근데 내 맘 같진 않아. 그렇게 고민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고객님들이. 저는 예상하자면 만약에 기본 계획대로 브라이튼이 이제 뭐 자이가 되겠죠. 아파트는 자이로 이제 브랜드가 들어가는데 민간 아파트로 갔다가 임대 아파트로 갔다가 일반 분양으로 바뀌는 시점에 금액이 사실은 예측된 금액이 있긴 있습니다. 발표된 금액은 없지만. 근데 제가 뭐 이제 정보를 좀 얻은 바로는 그렇게 일반 분양으로 돌아갔을 때도 저희 분양 금액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 올라가는 거는. 이게 만약에 임대 아파트를 가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거와 따라서 바로 일반 분양으로 간다고 치면 금액대는 최하 1억 1천 뭐 언저리에서 뭐 진짜 높게 본다면 1억 3, 4천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용 면적 평당. 그렇게 따진다면 저희가 상당히 매력 있는 이제 현장이 될 거고 저는 사실 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형 평형대가 귀해요. 맞아요. 대형 오피스텔 평형대가 귀하고 그거에 투자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부류를 좀 제외한 실투자 입장에 더 많은 부류죠. 그러니까 통장에 1억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되게 많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군이 소형 오피스텔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 아크로 같은 경우는 뭐 4구 타입, 15평형, 5구 타입, 18평형이 있을 때 괜찮은 건 맞는데 과연 이게 그만큼 수익률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시세 차익이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계속 확신을 계속 갖고 있다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저도 지금 고민이 되는, 저도 이제 투자자 입장을 계속 생각하니까 저도 이제 투자 입장에서 갈등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앙사나를 보셨던 분들은 쉽거든요. 근데 다른 이제 아까 말한 브라이튼이나 이 주변 일대, 여의도 일대 뭐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투자처로 봤을 때 애매할 것 같아요. 그거 좀 해결해 주세요. 제 마음 좀. 뭐 저는 일단 아크로이드 더원 지금까지도 저희가 뭐 올해 준비하고 들어왔던 현장이고 저희가 시작하고 지금 한 5개월, 4,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전국의 어떤 물건보다 가장 자신이 있고 가장 좋은 입지에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뭐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이 될 거고 저희는 금융 특구가 되는 여의도는 그렇게 지어질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린벨트 지역도 푼다 그러고 재건축도 엄청 완화가 돼서 되게 신속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 기조로 아마 모든 부동산 정책을 완화를 시켰을 거예요. 그럼 시범 아파트도 이주가 거의 25년부터 이주가 시작이 될 거고 시범 아파트를 기준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든 재건축 여의도 안에 재건축 아파트도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저희가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시세도 더 빨리 올라갈 것 같고요. 일단 재건축이 이루어진 뭐 반포도 마찬가지고 개포 뭐 여러 사례들을 보게 되면 재건축이 이루어진 동네 시세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최소 4배, 3.5배에서 4배들은 다 올랐어요. 사례들을 보면, 기존적인 사례들 보면. 물론 이제 지역이 강남이다 보니까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최소 2배는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크로 여의도는 지금 이제 금액, 평당 금액도 크게 저는 무리하는 금액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시세 보면 사실 더 싸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기본 원래 저희 현장이 준비했던 금액이 평당 얼마인지 저희는 알잖아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이제 부동산 지금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분양가를 낮춰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고 정말 좋은 조건에 분양 시장.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평당 8천이라고 할게요. 1억이 아니고 중도 유의자에 뭐 똔똔이겠지만 과연 다를까? 다를까? 뭐 페르니와이도가 지금 아직 가격이 정확히는 안 나왔지만 비슷한 가격으로 했을 때 지금 다를까? 막 이런 고민도 해봤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사람들이 느끼는 게 물론 계산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이제 뭐 유의자든 이제 뭐 무이자든 나중에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 일단 처음에 딱 맞닥뜨렸을 때 보여지는 금액.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홈쇼핑도 그렇고 그렇죠, 뭐 그렇죠. 다른 상품들을 팔 때도 미끼 상품. 그렇죠. 그러면 저희 4구 타입의 계약금이 얼마죠? 제일 싼 걸 하시면 7,000대입니다. 7천. 네. 계약금 5%? 네, 네. 야, 7천으로 15억을? 근데 그 사이도 부가세 환급도 따로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똑같이 고민이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작은 걸 4구를 해야 되나 5구를 해야 되나 뭘 해야 될까? 여기를 갖고 가야만 갖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요 며칠 저희 현장의 좀 이 분위기를 보면 부동산 정책이 완화가 될 거는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고 조금씩 이렇게 정보들이 있긴 했었어요. 발표는 어제가 났지만 저도 이미 엠바고가 걸려있던 자료들은 엊그제 이미 받고 있었고 받아놨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이제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될 것 같으니 이제 실거주 이주하실 대형 평수들의 문의가 좀 많이 쇄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제가 초반에는 5구, 4구 뭐 위주로 많이 계약이 됐다가 지난주부터 한 일주일 사이에 이제 대형 평수대에 대한 문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의도가 대형 평수대에 대한 오피스텔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면 아예 초대형이거나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대형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안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고 그거예요. 그 투자 거래가 원만하게 흐르지가 않아서 머물러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 대비 강남은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오르든 내리든 했는데 여의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손님이 와서 그만해야겠는데.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손님이 계속 오시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